네, 안녕하세요. 태원세무법인 김하나 세무사입니다. 이제는 트렌드 세법 상담이 필요한 때다. 김하나 세무사의 리얼텍스.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돌아왔죠. 여러분들도 이제 법인세 신고도 하고 부가세 신고도 하고 이러시느라고 굉장히 바쁘셨을 텐데 저도 이제 5월에 더 바빠지기 전에 한 번은 여러분을 더 만나 뵈야 될 것 같아서 왔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주제는요.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계신 주제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굉장히 말이 많이 됐었죠. 보험 설계사들, 또 뭐 프리랜서 사업자들, 학원 강사들의 소득 신고를 좀 그 경비 내역이 제대로 구비하지 않은 채 신고된 내역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시는데요. 이번 5월에도 우리가 만나야 되는 사업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세금 신고 어떻게 안내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오늘 저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리랜서 사업자라는 건 여러분 원천징수 신고하실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3.3%씩 원천징수를 하는 사업자들이 대부분 여기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소득을 지급하는 자들은 원천징수 신고를 하는 거고 그 소득을 받은 자는 다음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죠. 기준은 이렇습니다. 전기 수익금액 7,500만 원 미만인 분들은 간편장부 대상자, 그리고 그 이상인 분들은 복식부기 의무자 있습니다. 사실 간편장부 대상자로 추계 신고를 하시는 분들은 크게 여기에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런데 소득이 큰 우리 뭐 연예인이라던가 보험 설계사들 중에서도 고액 연봉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수익금액 기준으로 해서 좀 나눠와 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담을 할 때 이 숫자 금액 개념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어느 정도 세금이 나올 거니까 이 정도 경비는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그 옆에 있는 경력 많은 언니들 보면 그런 계산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초보 직원분들도 이 정도 개념을 조금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수익금액 5천만 원 기준으로 경비가 하나도 없다고 극단적인 경우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나 혼자 그냥 150만 원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 산출세액이 642만 원이 나오는데 5천만 원에 대해서 3% 기납부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추가로 납부해야 될 게 492만 원입니다. 그렇죠? 어렵지 않죠? 그렇다면 이 492만 원을 내지 않기 위해서 이 5천만 원 소득자는 얼마의 경비가 필요할까요? 바로 3,280만 원의 경비가 있어야지만 환급받는 거에 아니라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최고로 많이 나올 때는 492만 원, 그리고 못해도 3,280만 원이 있어야지 세금을 안 낸다라는 개념이 조금 있으시면 여러분이 그 안에서 적절하게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억 소득 금액을 가진 분들을 한번 볼까요? 이분들은 마찬가지로 경비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최대로 납부하실 수 있는 세금이 1,657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1,657만 원을 한 푼도 내지 않겠다. 그러면 우리는 7,280만 원의 경비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럼 7,280만 원의 경비가 어느 정도까지 충당되느냐에 따라서 요 사이에 세금을 납부하신다고 안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억 5천 사업자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마찬가지 경비가 하나도 없다. 난 올해 뭐 맞춘 게 하나도 없다. 그럼 추가 납부세액이 3,257만 5천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세금을 하나도 납부하지 않겠다 그러면은 1억 1,200의 경비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야지 세금이 한 푼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물론 저는 지금 추계로 계산했을 때 가산세는 배제한 겁니다. 복식부기를 한 경우에 최고로 많이 나오는 세금과 그렇지 않을 경우에 필요한 경비만을 말씀드리는 거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분들을 신고할 때 도대체 소득공제와 필요 경비로서 어떻게 1억 2천까지 충당을 할 수 있을까? 허위가 아니라 진짜 자료로 어떤 것들을 구비해야 하느냐 하는 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먼저 건강보험료, 사업자 본인의 건강보험료 들어갈 수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차량 유지비, 차량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영업용으로 쓰는 차량에 대한 경비 반영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접대비, 판촉비, 광고 선전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신비, 핸드폰 요금, 기타 업무와 관련된 경비, 각종 증빙들 구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도 놓치시면 안 되겠죠. 이분들도 개인 사업자시기 때문에 당연히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같은 것들과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까지 모두 다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자는 되는데 사업소득자는 안 되는 것들이 있죠. 그런 연말정산과 관련된 건 우리 변종화 세무사님께서 올려주신 특강을 참고해 주셔서 좋을 것 같습니다. 5월에 사실 일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요.
사장님들하고 세금 때문에 실갱이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도 힘든데 여러분들 어떻게 가치 있게 세금을 내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것도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월 아무쪼록 건강하게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또 돌아와서 좋은 주제 가지고 와서 여러분과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